보자.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은 이런 거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그지? 이런 식의 형태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리고 일단 조건이 하나 있지.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뭐 간단한 조건이지. 당연히 최고차항이 이제 0 되면 1차식이니까. 그치? 2차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조건인데, 그치? 엄청 쉬운 조건인데, 근데 뭐지? 잘 까먹지? 그치? 그러니까 워낙 쉬운 조건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 이거. 요거 가지고도 이제 그러니까 문제의 답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야. 최고차항 계수가 0 되면 안 된다.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최고차항 계수가 0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좌변에 2차식이 있고 우변을 는 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쪽으로 몰았을 때 좌변이 2차식, 그리고 는 0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게 2차 방정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있지. 근 또는 해라고도 얘기하지. 맞지? 2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 있잖아. 그런 걸 이제 근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고 해봐.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어때? 식이 성립하지? 그치?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근이라고 하는 거지. 요 식이 성립하게 하는 x값을 근 또는 해라고 이제 부르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뭐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요 근이라는 거를 구하란 얘기지. 문제에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지금 써놓은 거 있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자, 요거 인수분해하는 건 앞에서 많이 했잖아. 어떻게 되지, 인수분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로 가능하지, 그치? 요게 xx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만족하는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원리가 이런 거지. 어떤 a랑 b를 곱했더니 0이 됐대.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0 됐다라는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런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한 건데, 근데 이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요 식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보면,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깜짝아.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일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 a가 0이면서 동시에 b가 0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전부 포함한 식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세 개의 의미를 다 포함한 식이 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둘이 이제 곱해서 0이 됐으니까 곱해서 0 되는 x값을 찾아보면 x-2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해서 요건 다시 또 1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2 넘기고 1 넘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a, b가 0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요 2차 방정식에서는 여기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x가 2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2가 아닐 때 x가 마이너스 1이다 까지는 맞는데, x가 2이면서 x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건 마지막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왜냐면 얘는 a랑 b가 서로 다른 문자니까 상관이 없잖아. 동시에 0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x가 어때? 같은 문자지. 똑같은 문자잖아. 그지? 똑같은 문자. 그렇지. 그러면은 x가 2가 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위에 거의 의미만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둘 중에 그냥 하나다라는 거지. x가 2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 하나만 더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요것도 한번 해볼까? 얘 어떻게 되지? 인수분해가? x-2랑 x-3.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암산이 좀 가능하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지?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값은 이제 2 또는 3이다 라고 풀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매번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식이 0이고 또는 1차식이 0이어서 x값이 얼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바로 0 되는 x값을 생각해서 2 또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요게 2차 방정식의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인데, 자, 이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자, 얘는 어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그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지, 우리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인데, 자, 이 제곱이라는 건 x 마이너스 3을 몇 번 곱했다는 얘기야? 2번을 곱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값은 당연히 뭐야? 3 또는 3인데, 어차피 이 두 놈이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 한 번만 그냥 3을 쓰는 거지. 그치? 그리고 옆에다 이제 뭐라고 쓸 거야? 얘는 중근이다 라는 말을 하지. 이렇게. 중복된 근이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중근, 근이 두 개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똑같은 두 개니까 매번 두 개를 다 쓸 필요는 없잖아. 그지? 좀 비효율적이니까 그냥 한 번만 쓰고 옆에 중근이다 라는 말을 이제 붙여주는 거지. 중복된 근이라서 한 번만 써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중에 이렇게 중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고 얘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중근, 그러니까 근 두 개가 겹쳐서 한 번만 쓰는 이런 경우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편이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중근을 갖는 그 식의 형태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완전 제곱식는 뭐야? 0이지, 그치? 완전 제곱식는 0. 이렇게 나왔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너네가 이제 생각하는 게 완전 제곱식 나오면 중근이에요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야, 그게. 완전 제곱식, 요게 한 세트야, 이게. 요것만 잘라서 외우면 안 된다. 완전 제곱식 는 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야 중근이 되는 거야. 맞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왔어. 얘도 완전 제곱식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실제로 풀어보면 제곱해서 1 되는 게 뭐 있어? 1하고 마이너스 1도 있지. 그러면 3을 이제 2항을 각각 한다고 하면 x는 4가 되거나 또는 2가 되는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중근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완전 제곱식 뿐만 아니라 는 0까지 이제 같이 챙겨줘야 얘가 이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완전 제곱식 는 0 꼴이 있어야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자, 이거는 먼저 이렇게 좀 가볼게. 먼저 x제곱이 4가 되는 x값이 얼마였어? x는 뿔마 2가 있지, 그지? 맞지? 자, 그러면 x-1의 제곱은 5가 나왔어. 그럼 x 값이 어떻게 될까? 제곱해서 5 되는 게 뭐 있어? 뿔마 루트 5가 있지. 그치? 근데 우리 x 값 찾는 거니까 1을 2항해서 1 뿔마 루트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가볼까? 2의 x 플러스 3의 제곱은 8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양변을 일단 2로 뭐 해주면 돼? 좀 나눠주는 게 생각하기 쉽겠지.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제곱해서 얘 되는 거를 그냥 바로바로 찾고 있으니까 앞에 이제 2가 좀 거슬리잖아. 그래서 2를 나눠준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제곱해서 4되는 x 플러스 3 값을 찾아보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인데 물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식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는 상수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곱해서 요 4 되는 걸 찾아서 3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푼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자. 마이너스 5 이렇게 이런 식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인수분해 안 되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5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게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방법으로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는 방법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두 개 있지. x제곱 마이너스 2x. 요까지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걸 보고. 그러면은 얘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한 거야? 플러스 1이 필요하지. 그지? 그리고 이제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해줘야지. 여기다만 더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줄 거고 요 마이너스 5는 반대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5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면서 x-1의 제곱은 6의 형태로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런 식의 형태로.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안 될 때? 뭐가 안 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문제들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제곱해서 6 되는 걸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 뿔마 루트 6이라고 쓰면 되니까. 그래서 1만 넘겨주면 x값은 1 뿔마 루트 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근을 구해주면 되겠지. 됐어?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이제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요 놈은 지금은 내가 근데 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경우만 좀 썼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요것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지? 인수분해 안 돼. 그러니까 얘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근데 지금은 최고차 함계수가 어때? 3, 1이 아니지, 그지? 그러면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를 1로 맞춰주고 나서 만드는 게 좋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3을 좀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제 앞에 있는 두 개 얘랑 x제곱이랑 x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지.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얼마가 필요한 거야? 절반이 얼마야? 그치? 그거 제곱하면 36분의 25겠지, 그치? 그리고 36분의 25를 양변에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x 마이너스 절반 6분의 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요거는 36으로 통분하면 36분의 얘가 10이니까 37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만들었지. 완전 제곱식 는 상수 형태로. 맞지? 그럼 이제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걸 찾아보면 x-6분의 5는 얼마야? 뿔마 루트 36분의 37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이제 x값 찾는 거니까 x 여기 6분의 5를 이제 반대로 넘겨주면 6분의 5 뿔마 얘가 또 루트 6 그러니까 루트 36이니까 6으로 나올 수 있지. 6분의 루트 37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요게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됐냐? 오케이. 그리고 너네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거는 인수분해든 완전 제곱식이든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항상 양수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좋다잉. 인수분해도 마찬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양수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게 더 좋아. 알았지?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얘기야. 요건 기억해야 돼. 중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이제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지. 근의 공식. 너네가 일단 근의 공식을 외우고 있냐 지금?
지금 그거 외우고 있으니까. 혹시 까먹은 사람 있어? 아니면 아예 애초에 배우지 않았던. 민기 배웠냐? 아, 배웠어. 다 외웠어? 네. 그 공식? 그럼 불러봐, 불러. 뭔데? 2a 마이너스 응? 2제곱 뿔마 루트? 비제곱 마이너스 4ac, 그치? 요거지. 맞지? 그러니까 다시 외우면 돼. 외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abc지 abc. 그러니까 x 최고차항 계수가 a고 x 계수가 b, 그다음 상수항이 c라고 했을 때 요거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이제 근이 나온다라고 해서 근의 공식이라고 하잖아. 자, 여기 지금 왼쪽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었던 거 있지?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원래 이게 식이 이거였으니까 자, 요 상태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럼 계산하면 얼만데? 6분의 5 뿔마 루트 25에서 플러스 12니까 얼마? 37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어때 야? 똑같이 나오지 그지? 그리고 훨씬 어때 얘보다? 식이 간단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근의 공식이라서 일단 공식 자체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요거를 외워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은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를 그냥 해서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푸는 과정이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롭다 보니까 조금 쉽게 갈 수 있게 요 과정을 그대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과정을 그대로 시행을 해서 x 값을 구한 게 이 근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가 있는 상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본 거지. 그렇게 해서 x 값을 구한 게 지금 이 근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마 내가 저번에 그 할 때는 내가 안 해줬던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아닌가? 해줬냐 내가?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아, 해주긴 해줬어? 아, 해주긴 해줬어 내가? 귀찮아하진 않았네. 그치? 다시 한번 해줄게. 자, 일단 최고차 한계수를 a로 나눠볼게. 최고차 한계수 a로.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그 다음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일단 뒤에 필요한 숫자가 얼마야? 절반의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이 필요하지.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상수항은 넘긴 거고, 그리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절반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2a분의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통분해주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지. 여기 4a를 곱해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제곱해서 얘 되는 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만 붙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뿔마 루트 4a 제곱 분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넘겨서 x 값을 구해보면 2a 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뿔마 얘는 4a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어떻게 나오지? 2a로 나오지. 근데 여기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원래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거든. 절대값 씌우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항상 뭘로 만들어 놓고 푼다 했어? 그치. 그니까 뭐 이렇게 양수로 만들어 놓고 푼다고 했지. 그치?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가든 양수로 만들어 놓고 풀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근의 공식을 쓸 때도 마찬가지 양수로 만들어 놓고 풀어야 돼. 그게 더 편해. 그래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통분이 이미 돼 있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합쳐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근의 공식이 되는 거지. 되냐? 잘 외워서 대입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시로 들은 것처럼 요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한 번에 다 버리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오케이?
그리고 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은 식을 쓸 때마다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씩 생기니까 식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지. 당연히. 맞지? 적당히 써야 될 건 써야 되는데 근데 식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사실 이제 완전 제곱식의 그 과정 자체를 생략을 해버리고 근의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근이 나오는데 굳이 완전 제곱식의 방법을 알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뒤에서 2차 함수를 또 이제 그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방법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너네가 이제 요 중학교 3학년 거 넘어가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2차 방정식이 계속 나오긴 하거든.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를 닥쳐! 2차 함수 단원이 계속 나오면서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계속 나오면서 어떤 단원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다 2차 방정식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중간 계산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 많이 할 건데 그럼 그때마다 이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완전 제곱식을 하는 건 완전 이제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게 좀 이렇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원래 이제 근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나 아니면 근의 공식 요 두 가지만 사실 사용할 거야. 근을 찾을 때. 오케이? 사실 완전 제곱식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사람은 없어. 실제로는. 근데 지금 요 단원에서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그 풀이를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요 과정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이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P를 넣고 여기에 Q를 넣은 다음에 P랑 Q의 값을 구해서 더하시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좀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이게 요 단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요거를 잘 쓰진 않아. 요 방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과정은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쓰긴 하는데 근데 근을 구할 때 쓰진 않는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근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만 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근데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지금 이 단원에서 이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를 넘어갔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근의 공식을 지금 너네가 다 외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근의 공식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저번엔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했을 거야. 왜냐면 그때는 이제 너네가 처음 배우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근의 공식을 먼저 외우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근의 공식만 얘기를 했거든. 자, 이런 공식이 또 있어요, 옆에. 좀 비스꾸무리하게 생겼지, 그치? 맞지? 근데 조금 다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있어. 그러니까 요 B, 여기가 B 자리잖아. 그치? 근데 B 자리에 2B 프라임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 자리가 짝수란 얘기야, 짝수. B 자리가 짝수. B 자리가 짝수일 때 이제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잘 봐. 이 상태에서 요걸 그대로,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걸 근의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근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뿔마 루트 2B 프라임 제곱이니까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래서 4AC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요 루트 안쪽에 4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낼 수 있지. 그치? 내보내면 2로 나올 거고 2랑 약분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요걸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해. 짝수 공식. 이게 뭐냐면 X계수가 짝수일 때 이제 사용하는 공식인데 좀 더 간단한 공식이야. 그러니까 앞에 근의 공식보다 조금 더 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봐봐. 자, X제곱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해보자.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치? 안 되네. 자,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 자, 그냥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해서 계산해보면 6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얘가 24지. 24에다 16 더하면 얼마냐? 40. 그러면 40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얼마로 나와? 뿔마 2루트 10으로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 2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남는 건 3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0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됐슈? 그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이걸 짝수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인데 b'이라는 거는 얘의 반이야. 반. 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짝수 공식이라는 건 여기가 짝수일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 이거의 반이야. 이거 반이 얼마야? 2 뿔마 루트 b' 제곱 4 마이너스 ac야. ac. a하고 c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얼마야 이거? 3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0이겠지. 어때? 같지? 똑같이 나오지, 그지? 근데 이제 식이 과정이 좀 더 어때? 짧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됐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을 많이 쓸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지. 맞지? 그러니까 최대한 식을 줄이는 게 좋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지. 물론 짝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솔직히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얘보다는 훨씬 빨리 풀 수 있잖아. 맞지? 그치?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너네가 문제를 푸는 속도가 조금씩 좀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속도가 막 드라마틱하게 빨라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면, 각 단원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면 그게 모여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란 말이야. 지금 너네랑 나랑 만약에 중학교 2학년 거, 중학교 3학년 거 그냥 3학년 거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기출지 같은 거 있잖아. 기출지를 똑같이 만약에 푼다고 해보잖아. 동시에 시간을 재서 푼다고 해보잖아. 그럼 난 너네보다 훨씬 빨리 풀 자신 있어. 왜냐면은 당연히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네보다. 오케이? 솔직히 뭐 그냥 단순 곱셈이나 이제 덧셈, 뺄셈 이런 계산들은 너네나 나랑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 덧셈, 뺄셈 계산 같은 거는. 달라? 내가 더 빨라? 아니잖아. 덧셈, 뺄셈 계산은 나보다 빠른 애들 수두룩한데? 아무튼 되게 비슷해. 덧셈, 뺄셈 같은 건. 사칙 현상 같은 건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너네는 모르고 있었잖아. 짝수 공식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제 이거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 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럼 너네는 근해 공식으로 쭉 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나는 이거를 간다고. 이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갈 거라고. 그럼 너네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숙지하고 있으면 그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너희들 한창 풀고 있을 때 나는 다 풀고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너네 이번에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라 했어?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오케이? 중학교 때는 사실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지만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그게. 그리고 특히 수능 같은 데서는 너네 30문제 수학 문제가 30문제잖아. 알고 있냐? 30문제야. 그거 몇 분에 풀어? 30문제. 100분 알고 있네. 100분에 풀어야 돼. 100분 되게 많아 보이잖아. 근데 따져보면 한 문제당 3분 33초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맞지? 근데 수능 문제는 쉬워, 어려워? 개 어려워. 엄청 어렵단 말이야. 그걸 3분 30초 만에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되게 2점짜리가 제일 쉬운 건데 2점짜리나 3점짜리 정도는 그런 수준의 이제 그 문제들은 빨리빨리 푸는 거야. 한 2점짜리는 한 2초 만에 풀고, 진짜로. 많이 걸려봐야 5초 정도 내에 풀고, 3점짜리는 한 20초 만에 풀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빨리 풀고 나서 그 다음 어려운 거를 이제 나머지 다 투자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지겠지. 쉬운 거 다 풀어버리고. 맞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빨리 풀려면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이건 사실 이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 이미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강요할 만한 건 아니거든. 선택사항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난 내가 좀 빨리 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몰라도 못 푸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빨리 풀 수 있다고. 그지? 알고 있으면. 알았지? 강요는 아니야. 그지?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빨리 풀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강요는 아니야.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고? 빨리 풀 수 있다고. 그렇지? 근데 강요는 아니다. 알았지?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빨리 풀 수 있다고. 알았지? 선택사항이야. 이건 선택사항인데 뭐 할 수 있다고? 빨리 풀 수 있다고. 알았지? 강요는 아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면 되는데 이거 잠깐 좀 이제 볼게. 밑에 바로 밑에 문제 좀 몇 개만 보자. 자, 1번부터 잠깐 볼게. 자,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닌 걸 찾으래. 1번 어때? 맞지, 그지? 그다음 2번은 어때? 그지? 대충 봐도 맞지. 3번은 어때? 괜찮지, 그치? 왜냐면은 이거 전개하면 3차가 날라가잖아, 그지? 2양 했을 때. 그리고 여기 2차가 마이너스 4x고 얘는 또 x니까 없어지지 않지, 2차는. 그래서 이제 3번 괜찮지. 4번은 어때? 안 되겠지. 4x제곱이 이제 없어지잖아, 얘랑 만나서. 그지? 그래서 4번이 답이겠지. 5번은 뭐 전혀 상관없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충분히 바로 이게 눈으로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4번. 나머지 넷과 해가 다른 거, 다른 하나. 1번의 해는 뭐야? 1번의 해. 이거 이미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만족하는 x값 찾아보면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2가 되겠네. 맞지? 그치? 1번의 해는. 2번의 해는 어때? 2하고 마이너스 4분의 똑같지, 그치? 3번 어때?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2. 이것도 똑같지, 그치? 4번은 어때?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2. 이것도 똑같아. 그럼 5번은 어때?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5번이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5번이 답이다. 네, 요것도 눈으로 풀 수 있지. 그 다음 7번. 다음 2차 방정식 중에 중근을 갖지 않는 걸 찾으래. 중근 갖지 않는 거. 중근. 자, 하나씩 해볼게. 일단 첫 번째 1번은 일단 최고차 함계수가 3이야. 1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3을 나눠줘야지, 그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니까 이거 완전제곱식 는 0꼴이 맞나? 맞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게 맞겠지. 1번 괜찮아. 2번은 어때? 최고차 함계수가 이미 1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반의 제곱으로 플러스 5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딱 떨어지지, 얘도. 는 0으로 딱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도 괜찮은 거지.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일 거고. 3번은 어때? 일단 최고차 함계수가 1이 아니니까 2로 나눠보면 어때?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잖아. 자, 여기서 x계수는 얼만데? x계수 없잖아. 0이지, 0. 그치? 0의 절반의 제곱이면 어차피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가 돼, 안 돼? 완전 제곱식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3번이 중근을 갖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넘겨보면 x제곱은 5라는 게 나오잖아. 그럼 제곱해서 5 되는 게 뭔데? 뿔마 루트 5지. 그치?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요것도 좀 얘기해 볼게. 완전제곱식에서 우리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은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근이 어떻게 나와? 근의 종류가 몇 개가 나와? 근이 2개 나오지.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나오지. 맞지? 왜냐면 제곱해서 2 되는 거는 뿔마 루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3을 넘겨주면 3 뿔마 루트 2니까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x-3의 제곱은 0. 이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할 때 얘기했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중근이라고, 중근. 그지? 그리고 x-3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어때? 두 개? 진짜?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뭐 있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얘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야. 2차 방정식에서 해가 나오는 종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근이 나오거나 x는 3이라는 중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아예 없게 나오거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이제 문제에서 이거 똑같이 물어봐. 이 상태에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우변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고 우변을 봤을 때 양수면 두 개의 근이 나오고 0이면 한 개가 나오고 중근이. 그 다음에 음수면 어때? 근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됐어?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돼. 알았지? 근데 나중에 배운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있긴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빨리 배우고 싶지 않아? 싫어? 10번 풀었어요. 어? 10번? 10번? 아, 그러네. 아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그걸 또 굳이 얘기해갖고. 최고치한 게 저 얼마죠? 3이니까 3 나눠주면 뭔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8은 0이지. 그러면 요걸로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얼마야? 얼마가 필요하냐? 1 필요하지. 1. 그리고 얘 넘기면은 3분의 8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가능하고 얘는 3분의 11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요게 끝이지. 우리 어차피 저렇게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p 값이 얼마나 얘기야 이때? 마이너스 1이고 q는 3분의 11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정을 묻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방법은 또 알긴 해야 돼. 그래서 더하면은 3분의 8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 다음 13번. 자, 이거는 이제 일단 정리를 다 해야지. 우변에 있는 것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인수분해는 돼야 안 돼?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되지, 그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돼. 어차피 근 구할 거니까. 그럼 x는 앞에 6이 있잖아, 그치? 그럼 짝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 얼마야? 이거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3.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결국 3 뿔마 루트 11이니까 a가 3이고 b는 11에서 더하면 14 이렇게 나오겠지. 간단하지? AC가 응? a 곱하기 c. 그러니까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c가 마이너스 2에서. 그래서 플러스 2.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건 그런 거 있지. 우리 1차 방정식 배울 때 중1 때 1차 방정식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잖아. 0.3x 더하기 1.7은 5 이런 식으로. 그치? 개수가 뭐인 거야? 개수가 소수. 그럼 뭐 곱했어? 양변에? 10 곱해서 이제 정수로 만들어줬지, 그지? 그러니까 10이든 100이든 곱해서 어찌됐건 우리 목적은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지, 그지?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마찬가지로 뭘 곱해? 8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 정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목적이. 그리고 이제 2x 플러스 2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5x는 6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그냥 전개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런 걸 배웠었는데 그냥 뭐 괄호가 있거나 식에 아니면은 이제 그 개수가 분수이거나 또는 소수인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푸는 방법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 그냥 어찌됐건 이제 저 소수나 분수가 나왔을 때는 정수로 만들어줄 숫자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괄호가 있을 땐 그냥 풀어서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전개해서 정리해갖고. 그런 내용이야. 그게 그대로 이제 똑같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냥
그리고 공통 부분이 있는 건 치환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앞에서 이제 인수분해할 때 치환을 또 배웠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하는 건데, 뭐 그냥 어렵진 않아. 똑같이 하면 돼,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괄호도 있고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단 뭐 곱해야 돼? 10 곱할까? 10 곱하면 3x 더하기 8 x 제곱 더하기 1에 10x 제곱에 더하기 5잖아, 그렇지? 다 전개 한번 해봐봐. 자, 3x 더하기 8x 제곱에 8, 그 다음 10x 제곱에 5 넘기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3x에 플러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일단 곱해서 양수로 일단 먼저 만들어줄게.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이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그럼 근해 공식 써야지. x는 근데 x 계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이 짝수 공식은 쓸 수 없겠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계산해보면 4분의 3 뿔마 루트 얘는 24에다가 9 더하니까 33인가 나오겠네. 그치? 나올 수 있는 건 없지. 그래서 a는 그냥 3이고 b는 33으로 해서 3분의 33이니까 11로 나오겠지. 그치? 뭐 이런 내용이야. 2